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과 전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리의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이제 버스킹이라는 공연 문화가 우리 주변에 하나의 딱 문화 콘텐츠로 그쵸.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버스킹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두 단체를 소개해드리는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은 무대가 아닌 밖에 있답니다. 거리에 또 공원에 말이죠. 그곳을 채우는 우리 지역의 아티스트들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공연은 청주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신바람 청주예술 한마당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유적 공원이라 불리는 이곳에 문화를 불어넣을 이들은 누구일까요? 저희 에코 신앙송 클럽을 먼저 소개하자면은 따뜻한 신앙송으로 이제 외롭고 고단하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송과 시극에다가 가요, 민요, 악기 연주도 우리 한국 무용까지 섞어서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교회, 교도소 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에코 신앙송에는 신앙송뿐만 아니라 가요, 민요, 전통무용까지 곁들여진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중앙공원에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회원들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의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앙송과 또 산등성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시를 가지고 연극을 보여드리고 또 색소폰 연주, 또 부채춤이라는 한국 무용, 그 밖에 이제 각종 또 악기 연주에다가 노래까지 가요, 민요 곁들여서 이렇게 공연하게 됩니다. 부채춤인 거죠. 그리고 이 힘찬 북소리 또한 관객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답니다. 2019 청주 거리 아티스트에 함께하는 거리의 아티스트를 만나볼까요? 네, 저는 청주예총 음악협회 타악이사 예주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거리 아티스트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제 매번 타악 퍼포먼스 연주를 많이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또 제가 솔로로 이제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 난타가 타악 퍼포먼스 분야도 솔로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호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거리 아티스트에서는 저희 팀원들과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색다르게 그럼 솔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셔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타악 퍼포먼스 협회의 이번 공연은 무려 솔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큰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전해주게 될지 그 공연의 일부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원 없이 북 리듬만으로 이렇게 공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 두 개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부채 퍼포먼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연에는 역시 북 두 개로 하지만 깃발도 퍼포먼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와 눈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이들에게 공원, 또 거리라는 무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메시지로 갈무리해 봅니다.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정말 숨소리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관객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또 이렇게 캐치하면서 공연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무대가 갖춰진 데서는 집중도가 높고 좀 근사한 느낌도 있겠지만, 거리에서 공연은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호응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바로 다가가지고 있고 또 관객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래 부르고 또 악기 연주하고 춤출 적에 우리 이제 관객들께서도 서슴없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공연 목적은 같이 놀자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자는 데 있다 보니까 기꺼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티스트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들을 맞이하러 거리로 나가봐야겠죠. 다음 주 화요일 중앙공원과 강내면에서 우리 지역의 아티스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단체들 보니까요, 무언가 그 무대가 아니라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뭔가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정말 뭐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흔들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맞아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문화플러스에서는 이 거리 공연 이야기를 네.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거리 공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스킹이라는 단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영어 단어 중에 버스크라는 단어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 보통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버스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의미를 또 새겨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룹명인 버스커의 이름도 또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를 아실 수 있고요. 네. 그 버스킹 공연은 보통 왜 해외나 서양에 이렇게 나라 여행을 다녀보시면 또 거리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하나의 자리가 잡혀 있어서 아마 홍대를 또 떠올리시는 자주 분들이 볼수 많으실 있습니다. 거고요. 네. 네, 요새는 홍대에서 거리 공연은 정말 뭐 쉽게 볼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로 자리가 잡혔고요. 또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에서도 이제는 버스킹 공연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청주에도 버스커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주에서도 뭐 시내가 됐건 아니면 충북대학교 쪽이 되었건 이제 버스커들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 하나의 거리 공연, 문화가 정확하게 딱 자리가 잡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스튜디오에 있을 때랑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랑 그 느낌이 많이 굉장히 다르죠. 다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제천에 가면은 또 제천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이제 사랑을 해주시던지 아무튼 이런 것처럼 거리에서 하는 공연과 또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공연장,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연장, 청주 대표 공연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청주 예술의 전당이나 아트홀 같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객석과 무대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도 무대가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공연을 하는 분이 공연하는 장소 그 자체가 무대가 되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 공연장의 경우는 음향이나 조명 장치들이 전문적으로 설치가 완비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버스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말소리도 그대로 들릴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주변에 음악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차량 소리 이런 주변의 소리들 자체가 다 그대로 스며들어 오니까 보통 공연자들이 그 휴대용 앰프나요 아니면 핸드 마이크나 그리고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기타나 건반 같은 악기들을 보통 가지고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버스킹 자체도 이동 가능한 그런 거기에 맞는 문화 장비들이 이제 딱 구비가 됐고요. 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짜여진 무대가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스킹은 또 현장에 이런 많은 변수들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과 공감하는 매력이 또 네. 색다르다고 하니 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 네. 어디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버스킹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네. 그리고 또 거리 아티스트들 제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조금 더 플러스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공연 사업이 청주 예총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인데요. 조금 더 플러스 해드리면 먼저 말씀드렸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이 이 중앙공원이라고 하면 그 청주의 자랑, 청주의 자랑 10선에도 들어있는 곳이 네. 중앙공원인데요. 근데 요새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네. 그 노인들의 도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중앙공원이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를 예술로서 우리가 새롭게 탈바꿈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신바람 청주예술 한마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새로운 문화공간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주기적으로 중앙공원에서 무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 청주 거리 아티스트는 안효선 리포터도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기획 취지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거리는 청주시 외곽지역과 성안길로 선정이 되었고요. 거리 아티스트도 역시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낮 오후 2시 반 흥이 넘치는 공연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공연 모두 매주 화요일이면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굉장히 다채로운 무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 플러스에서 응원으로 좀 힘을 네.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 거리 공연 그리고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이 청주예총에 소속돼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연주자들이 총출동을 하는데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요, 국악, 성악, 난타, 무용, 앙상블까지 많네요. 다 만나보실 수 네. 있다고 하니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이런 중앙공원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넘쳐나는 그런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런 전문 예술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응원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그 공원의 문화와 그리고 음악이 넘쳐나는 그런 청주시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사실 청주시는 문화도시라는 기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나본 소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또 엿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 중앙공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있고요. 그리고 거리 아티스트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공연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달에는 강내면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거리 위에 계신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가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시 소식 만나보셔야죠.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에 국내 최초의 공예 전문 공립미술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바로 한국공예관입니다. 한국공예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충북의 작가 초대전, 어떤 작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충북 지역 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기 작가의 달항아리 서영기 도예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올해 9월에 한국공예관이 이전하기 전에 마지막 전시회로서 서영기 작가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의 현대적인 감각과 색채 그리고 창의적인 기법을 표현하였고, 이번 전시는 영국의 미셸 프랑스와와 러시아에 활동하는 장순덕 화가와 연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형상을 지닌 달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달을 더듬는다. 유려한 곡선이 달과 꼭 닮은 달 항아리를 빚어낸 서영기 작가가 한 말인데요. 그런 도자기를 보고 떠오른 영감이 미셸 작가와 장순덕 작가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조선 백자는 마냥 하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영기 도예가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나 감각적일 수 있구나,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프랑스, 러시아 작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의 달 항아리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좋은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기 도예가는 미셸 작가와 장순덕 작가처럼 대중이 달 항아리의 새로운 의미를 찾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7월 26일까지 한국공예관에 뜬 또 하나의 달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전시는 서영기 도예가의 그 달 항아리 작품과 함께 연계된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들도 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공예관에서 전시가 끝나면 런던과 모스크바로 간대요. 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널리 자랑스럽게 선보일 작품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연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을 때 꼭 찾아가 보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예관은요, 이번 전시가 끝나면 옛 연초 제조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네. 현 자리에서의 이 마지막 전시, 그리고 서영기 작가의 작품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의 문화 감성을 촉촉하게 플러스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플러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말 충북에서는 어떤 문화 공연 소식이 있을까요? 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상상국악 챔버 오케스트라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한국의 명곡전이 청주아트홀에서 내일 저녁 7시에 막을 올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물관 나들이 어떠실까요? 야외 고고학자와 함께 호서의 마하 이야기를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극단 하이의 신작입니다. 힐링가족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햇님이 달림이 공연은 1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주말에는 오후 2시, 평일에는 단체 예약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예고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특별함, 그 제작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생전 꼭 가봐야 할 여행 버킷리스트 순천시로 떠나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가는 이슈 톡톡에서는 절도죄의 고의를 주제로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은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네. 출근하려고 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낮엔 얼마나 뜨거울까 걱정하면서 출근합니다. 네, 정말 그도 그럴 것이요. 내일 모레가 바로 소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소서에 그 야채와 과일의 맛이 아주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수박의 맛이 가장 달다고 하고요. 또 밀, 보리, 풋고추, 애호박, 옥수수까지 정말 그 여름의 맛이 입안 가득 막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수박 화채로 시원하게 속도 좀 풀어보시고 네. 그리고 우리밀로 만든 맛있는 비빔국수도 한 젓가락 하시고 이번 주말에 뜨거운 햇빛 피해서 어디 안 나가시고 집에서 피서를 하신다 하면요. 네. 이런 맛있는 여름철 음식들과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주말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